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인 이연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손녀와 함께 다녀온 일본 교토 여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동시에 뭔가 후련한 기분이 드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제가 그날만큼은 정말 당당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늘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주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거든요. 시집을 가서도 시어머님께서 차 우리는 법을 정말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집안 어른들을 위해 차를 우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깊이에 빠져들게 됐어요. 차 한 잔에 담긴 정성과 마음,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계속 차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차를 우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뭘 그런 걸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했지만 나중엔 제가 우린 차를 가장 좋아하게 됐어요. 그렇게 40년을 차와 함께 살다 보니 어느새 저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무형문화재 전수자 자격도 받았고 서울에 있는 작은 다도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뭘 안다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차 한 잔의 따뜻함을 나누며 사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 제게 특별한 기회가 생겼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손녀 미유키가 교토에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미유키는 제 큰딸의 딸인데 딸이 일본 사람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고 있거든요. 미유키는 올해 20살인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예요.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저와 정말 친해요. 어릴 때부터 제가 차 우리는 모습을 많이 봤지만 딱히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다 그렇듯이 커피나 음료수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미유키가 전화를 걸어서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교토에 정말 유명한 전통 다도 체험장이 있대요. 거기서 진짜 일본 전통 다도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같이 가보면 어떨까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손녀와 함께 여행도 하고 일본의 차 문화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니 이보다 좋은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 차 문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는 뿌리가 같거든요.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차 문화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해진 거예요. 물론 각 나라에서 고유한 발전을 이뤄서 지금은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있지만요. 젊은 시절에 한일 문화 교류 행사에 참가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일본의 다도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차에 대한 철학이나 정신이 국경을 넘어서 통하는 게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본 여행도 정말 기대가 됐어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 일본의 다도가들은 어떤 마음으로 차를 우릴까? 그런 궁금증들이 많았습니다. 3월 말 벚꽃이 한창 피는 시기에 교토에 도착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미유키가 미리 예약해놓은 다도원은 교토의 오래된 전통 가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기와 지붕의 나무로 된 문, 정말 운치가 있었습니다. 다도원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정말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대나무와 이끼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다다미 방이 있었고 그 중앙에는 차를 우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미유키가 접수를 하는 동안 저는 그 공간을 둘러봤어요. 차 도구들이 정말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고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역시 일본 사람들답게 섬세하고 깔끔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미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저희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부터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는데 점점 확실해졌어요. 체험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참가자들이 속속 도착했어요. 모두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연령대는 다양했어요. 40대 부부도 있었고 60대 정도 되는 부부도 있었고 20대 젊은 여성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를 보고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외국인이 이런 전통 문화 체험에 참가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엔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강사로 나온 분은 타케다라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는데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를 보는 눈빛에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타케다 씨가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일본의 전통 다도 문화를 체험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도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정신세계와 철학이 담긴 문화입니다. 혹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물론 정중하게 말씀하신 건 맞지만 왜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미리 단정 짓는 것 같았거든요. 미유키도 옆에서 조금 민망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는 아이라서 그 미묘한 뉘앙스를 다 알아차렸을 거예요. 타케다 씨가 다도에 대한 기본 설명을 시작했어요. 다도의 역사, 정신적 의미, 그리고 기본적인 예절에 대해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자세히 설명하면서 저희에게는 상당히 간략하게 넘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한국 분들은 이런 세세한 예절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따라만 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른 참가자들도 저희를 보는 시선이 좀 그랬어요. 아, 외국인이니까 제대로 못하겠지 하는 식의 시선 말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하찮게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자라서 나이가 어려서 또는 배움이 부족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때마다 저는 참고 넘어갔어요. 괜히 나서서 말썽 피우는 것보다는 조용히 제 할 일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제 성격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어요. 40년 동안 차와 함께 살아온 저를 마치 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타케다 씨가 실제 다도 시연을 시작했어요. 차 도구를 하나씩 들어 올리면서 각각의 의미와 사용법을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동작들은 확실히 익혔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깊이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직접 해보라고 했을 때 저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할머니께서는 처음이시니까 그냥 구경만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이 하는 걸 보시면서 배우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해보고 싶다고 정중히 말씀드렸어요. 타케다 씨는 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네, 그러시면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2차 도구들은 상당히 비싸고 섬세한 것들이니까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다른 참가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한국 할머니가 과연 어떻게 할까 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먼저 차 도구들을 정중하게 인사하듯 바라봤어요. 이건 제가 항상 하는 습관이에요. 차 도구들도 하나하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과 먼저 마음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차를 우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찻잎의 상태를 살펴보고 차 도구들의 온도를 맞춰줬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천천히 마음을 다해서 했어요. 주변이 점점 조용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웅성웅성하던 소리들이 어느새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차를 우렸어요. 첫 번째 우린 물은 차 도구를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차를 우렸습니다. 물을 따르는 높이, 우리는 시간, 모든 것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리고 차를 따를 때는 마치 황금실을 뽑아내듯이 고운 차가 흘러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거든요. 손목의 힘과 각도, 그리고 마음의 상태까지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가능한 일이에요. 첫 번째 차를 다 우리고 나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타케다 씨도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참가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60대 정도 되는 일본 남성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다도원의 원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이었어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제가 우린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진정한 다도입니다. 이분은 단순히 차를 우리는 것이 아니라 차와 대화하고 계시는군요. 타케다 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선생님,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대답하셨어요. 차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진정한 다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분의 차에서 40년 이상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어디서 다도를 배우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한국에서 전통 다도를 40년간 배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 자격도 받았고요. 작은 다도원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타케다 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다른 참가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더욱 정중하게 인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보다 훨씬 높은 경지에 계신 분이군요. 한국의 무형문화재 전수자라니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에게 한국의 전통 다도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평생 다도를 해왔지만 아직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다도의 정신은 일본 다도의 뿌리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반전을 예상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타케다 씨가 저에게 다가와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사과의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를 이상하게 바라봤던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었거든요. 이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단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냥 조용히 구경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차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네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부탁하셨어요. 꼭 한국 다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에 계시는 동안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싶었거든요. 한국과 일본의 차 문화가 서로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에 한국 다도의 기본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깊은 교류를 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한국 전통 다도의 기본 정신과 방법을 설명해 드렸어요. 한국 다도는 일본 다도와 비슷한 점도 많지만 또 다른 점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다도는 좀 더 자연스럽고 소박한 면이 있어요. 격식을 따지기보다는 마음의 진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차를 마시는 사람들 간의 소통과 나눔을 강조합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질문도 많이 하시고 직접 따라해 보기도 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배우려고 하셨습니다. 특히 차를 우리는 마음가짐에 대해 설명할 때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매개체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라는 설명 말이에요. 타케다 씨도 처음보다 훨씬 겸손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메모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배우려는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절대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참가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보고 느낀 것들이 정말 인상 깊었다는 말들을 해주셨어요. 특히 60대 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도 일본 다도를 10년 넘게 배웠는데 오늘 한국 다도를 보니까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각각 다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네요. 손녀 미유키는 옆에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거든요. 집에서는 항상 조용하고 겸손한 할머니였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는 모습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미유키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손녀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뻤거든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체험이 끝날 때쯤 다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다도가를 만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꼭 다시 만나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주시면서 언제든지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 다도 교류회 같은 걸 열면 꼭 참가하고 싶다고도 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유키가 계속 그날 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가 차를 우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다고,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저도 이제 한국 다도를 배워보고 싶어요. 할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일본에 살고 있지만 제 뿌리를 잊지 않고 싶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야마모토 선생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이메일로 한국 다도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서로의 다도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정말로 야마모토 선생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다도원을 방문하셔서 일주일 동안 한국 다도를 배우셨습니다. 그때 정말 신기했던 건 야마모토 선생님이 한국 다도의 자연스러움에 매우 감동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다도는 정해진 규칙과 순서가 엄격하게 있는데 한국 다도는 그런 틀에서 조금 더 자유롭거든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다도에서 진정한 차의 정신을 배웠다고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타케다 씨도 함께 오셨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확실히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어요. 매년 한 번씩은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서 다도 교류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와 야마모토 선생님의 개인적 교류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다도인들이 함께하는 큰 행사가 되었어요. 양국의 차 문화가 서로에게서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합니다. 미유키도 약속대로 한국 다도를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일본에 있으면서도 가끔 한국에 와서 제게 직접 배우고 가곤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다도의 기본기가 갖춰져서 일본에서 친구들에게 한국 다도를 소개하기도 해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는 겸손함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당당함도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평생 쌓아온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두 번째는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았어요. 타케다 씨나 다른 분들도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모름이 편견을 만들고 편견이 차별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 번째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갈등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기회가 됐거든요. 이런 게 진짜 국제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가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독특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72세의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게 됐어요. 예전에는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봐, 혹시 실수를 할까봐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다도 강의를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세요.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온 분들이 참가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국 다도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게 되는 걸 보면 정말 보람을 느껴요. 작은 차 한 잔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서도 전통 다도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도는 단순히 차를 우리고 마시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특히 저 같은 나이의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들을 당당하게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겸손함은 미덕이지만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겸손함은 오히려 손해예요. 저는 그날 교토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72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조용히 숨어서 사는 할머니가 아니라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는 문화 전수자가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당당하게 나설 줄도 아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을 손녀 미유키를 비롯해서 많은 젊은 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은 문화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통하거든요.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편견과 오해로 시작되더라도 진정성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교토에서 경험한 것처럼요. 처음엔 무시와 차별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아름다운 우정과 교류로 발전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문화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멋진 세상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다도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겸손하게 배워가면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과 목표가 생겼어요.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도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거든요. 감사합니다.